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처제와 참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제 아내의 가족 관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위로 처형이 2명 있고 아래로는 처제가 1명 있으며 막내 아들까지 총 5명의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처남 입장에서는 자기 위로 누나가 4명이니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컸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누나 4명이 모두 빼어난 미인이라서 학교 생활하기도 좋았다고 하고 군대에서도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형 2명은 그렇게 미인은 아니고 좀 강한 여자입니다. 누군가는 미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미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형 2명은 오래전에 결혼도 했고 직장 생활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을 때 처제도 그때쯤에 결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처제는 남편과 잘 안 맞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위에 언니가 3명이나 있으니까 집안일이든 뭐든 처제가 딱히 많이 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결혼한 남자는 제법 가부장적이었다고 하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낌새가 별로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시댁이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라서 처제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전적으로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서 크게 신경은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형 2명은 이미 결혼을 해서 본가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살고 있다고 하고 제 아내랑 처제랑 처남은 서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만나러 찾아가면 항상 처제가 저를 많이 반겨줘서 제가 많이 예뻐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안 예뻐할 수가 없어요. 처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자입니다. 제가 따로 고기도 사주고 커피도 사준 적이 많습니다. 처제든 처남이든 가족들에게 잘 보이면 나쁠 게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잘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아내가 자기보다 동생을 더 예뻐하는 것 같다면서 저를 놀리곤 했었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만약 제가 아내보다 처제를 먼저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처제랑도 잘 맞았을 것 같아서 그런 말 들을 때 뜨끔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3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는 저도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벨을 눌러도 답이 없자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집에 아무도 없는지 조용하더라고요. 혹시 방에서 못 들었나 싶어 아내와 처제가 함께 쓰는 방을 열었는데 처제가 누워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반바지와 민소매 티를 입은 채 쿠션 하나를 껴안고는 다리를 쫙 벌린 자세로 아주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는데 평소에도 처제를 이쁘게 생각하던 저는 처제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살금살금 침대 옆으로 가서 잠든 처제의 얼굴을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처제도 정말 알아주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처제의 노출이 많이 된 그 맨다리와 살결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하얗고 탐스럽더군요. 그렇게 끓어오르는 욕구로 기분이 후끈하게 달아오를 때쯤에 갑자기 아내가 해준 말이 생각나더군요. 자기네 집 식구들은 잘 때는 잠밖에 모른다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 말이 떠올라 제 시선은 처제의 입술에서 목을 훑고 내려와 봉긋하게 솟은 가슴에 잠시 머물렀지만 처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몹쓸 짓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처남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도 마르고 해서 주방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서 마시고 있는데 딱 그때 제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집에 아무도 없냐고 하는데 동생 있는데 자고 있는 것 같다고 무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곧바로 방에 들어가서 처제를 깨웠고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잖아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무쪼록 남자는 이성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내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2명의 동생과 살던 아내는 이제 저와 함께 독립하게 됐습니다. 처남은 저희 신혼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처제는 심심하면 집으로 놀러와서 밥도 먹고 놀다가 가더군요. 역시 여자애들이 성격이 참 살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처제가 저를 항상 좋아하고 잘 챙겨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처남은 밖에서 만나면 용돈 주고 밥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추석이 다가와서 처가댁에 들려 쉬는 와중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등산이나 한번 가자는 말이 나와서 그렇게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장모님과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모녀끼리 수다를 떠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처제와 저는 체력이 영 딸려서 약간 뒤처져서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중턱쯤 오르니까 처제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며 주저앉더라고요. 아내와 장모님은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추면 되겠냐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겠다 했고 처제는 더 이상은 발목도 아프고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고 저랑 처제 둘이서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대낮이지만 여자 혼자서 이렇게 놔두고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앉은 상태로 한참을 수다 떨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충분히 쉬다가 장모님이랑 아내가 너무 안 내려오길래 저랑 처제는 먼저 하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제는 발에 피로가 너무 쌓였다면서 걷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 팔짱을 끼고 같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부축을 안 해주니까 처제가 부축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허리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심 불끈하기도 하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처제의 허리를 잡을 수 있겠나 싶어서 팔로 처제의 허리를 두르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더구나 날씨도 더웠고 민소매를 입은 처제 쪽으로 고개를 슬쩍 돌리면 티 사이로 처제의 가슴골이 조금씩 보이기도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온몸을 밀착해서 함께 걸었고 처제가 정말 여자로 느껴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아까운데 간단하게 막걸리에 파전이나 먹자고 해서 그렇게 한잔하고 집에 들어갔죠. 막걸리 마시는 내내 그녀는 정말 여자친구처럼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깔깔 웃어주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면 아내보다 처제랑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니 아내와 장모님은 이미 집에 와 있었고 저랑 처제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처제가 일주일만 신세 좀 지자면서 짐가방을 챙겨서는 집으로 왔습니다. 처남이랑 많이 싸운 것 같더라고요. 한 이틀이 지났을까요? 아내는 직장에서 워크숍을 가야 해서 이틀 정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뭔가 모를 해방감에 처제와 함께 치킨에 맥주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처제도 언니가 없으니까 더 편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치킨에 맥주만 먹던 저희는 마시다 보니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됐고 하필 그렇게 술에 취해서 저희는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취기가 오를 대로 올라서 혼자 방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처제가 저한테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저한테 안기면서 계속 키스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까지 하나씩 벗으면서 계속 저의 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결국에는 자제력을 잃고 거칠게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는 참으려는 듯이 조용한 소리를 냈고 저는 그런 처제의 풍만한 몸에 손을 대고 거칠게 이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입이었죠. 이런 미인을 이렇게 다루다니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처제는 아무 기억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처제가 먼저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서로가 충분히 즐겼고 만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 같은 건 딱히 없었습니다. 서로 좋으면 됐다고 쿨하게 넘겼죠. 그래도 이거는 실수니까 그 일을 끝으로 적당히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뒤로 두어 번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처제는 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저한테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몇 번 하다 보니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런 욕구가 확실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내랑 소홀한데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욕구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정신 차리고 나니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 처제에게 여기서 끝내자고 이제는 따로 만나는 것들은 그만두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처제도 알겠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재밌는 가족입니다. 특히나 처제가 좀 별난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예쁜 여자들은 자기가 예쁜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도 그렇게 한 것일 테니까요. 처제와의 관계가 아쉽게 생각이 들 때도 많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